사례입니다. 우선 1단원은 선택과 배열에 대한 내용입니다. 자, 선택과 배열인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 교과목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. 확률과 통계. 어떤 학교 보니까 확률과 통계는 인문계열 학생만 수강을 하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수강을 안 하는 학교도 생각보다 많은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, 되게.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는 인문계열, 사회과학계열 학생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공대를 갈 학생들, 자연계열 쪽으로 가는 학생들에게도 통계는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중요한 과목은 이제 아무래도 뭐 미적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확률과 통계도 좀 이수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. 그래서 이제 일단어는 확률과 통계를 배운 사람이라면 좀 쉬울 거예요.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냥 부담 갖지 않고 해도 될 것 같고, 그래서 어떤 배열하는 방법,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겠지만은 순열이라던가, 그렇죠. 아니면은 조합이라던가.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을 배운 사람은 잘 알겠지만은 중복 순열, 그다음 여러 가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, 그 다음에 조합도 중복 조합,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뤄볼 겁니다. 확통을 배운 사람은 유리할 거고, 안 들은 사람은 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, 두 번째 가면은 이제 세기의 방법이 있는데,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산수학에서 주된 내용으로 다루는 방법인데, 뭐 포함 배제의 원리라든가 비루기집의 원리, 전혀 어렵지 않아요. 재밌어요, 되게. 실생활 도구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해결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어떤 증명 방법으로서의 테크닉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, 요 분할은 좀 재밌습니다. 요 분할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분할까지는 어려울 거예요, 여러분들. 분할은 다음 시간 할 건데, 요 분할에 대한 내용까지 하면, 확통에 대한 내용은 얼추 끝납니다.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무 말이 어렵죠, 여러분들. 점화 관계, 뭐 알고리즘. 요거는 여러분들 수학 1을 이수했습니까? 모르겠어요. 수학 1을 배운 사람은 수학 1의 마지막 단원 가면 수열을 배울 거예요. 수열. 뭐 등차 수열, 등비 수열, 수열의 합. 그다음에 마지막 가면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, 점화식으로부터 수열을 유추하는 것들.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잠깐 나옵니다. 근데 좀 당연히 더 자세하게 배우죠. 여러 가지 등차 등비뿐만 아니라 뭐 개차 수열, 뭐 피보나치 수열, 하노이 탑 문제 등 여러 가지 되게 좀 유명한 수열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 다루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또 다룰 건데 요거는 이제 컴퓨터 여러분들 이산수학이 컴퓨터 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. 그래서 혹시 여기 있을 것 같긴 한데 컴퓨터 공학이나 뭐 AI 분야나 소프트웨어 공학을 진학한 학생들은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보통 빠르면 1학년 2학기, 늦어도 2학년 때 이산 수학을 대학교에서 배울 겁니다. 그때 배우는 내용이 지금 이 교과서 내용이랑 차이가 없어요, 거의.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복 받은 겁니다. 지금 미리 한번 배워보고 가는 거.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학종 이제 원서 쓸 때, 요 이산 수학 과목을 들었다면 굉장히 대학교에서 가점이 있을 거라고 감히 보장을 좀 합니다, 제가. 도움이 될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, 음, 3단원을 가시면은 수의 표현과 고를대수라는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것 같아요. 중학교 정보 시간에 이진법 이런 거 기억납니까? 이진법 0과 1만 가지고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. 뭐 다는 아니지만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있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어떤 수를 표현하는 방법. 그러면은 0과 1과 2와 3만 가지고도 수를 표현할 수 있냐? 그러니까 요거는 숫자 4개를 가지고 수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진법이라고 하고 우리는 십진법의 수를 쓰죠. 그래서 수를 나타내는 방법. 그 다음에 좀 중요하지만 부호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룰 겁니다. 어떤 부호함수나 논리회로는 어떤 디지털 논리회로라고 하는데 오로지 이제 0과 1을 가지고 어떤 이제 디지털 신호를 보내서 뭐 직관적인 얘기지만 뭐 신호가 0이면 꺼지고 1이면 켜지고 이런 어떤 복잡한 일련의 논리 회로로 구성해 가지고 어떤 전자기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만들어진 전자기기의 어떤 논리 소자를 해석하는 뭐 이런 어떤 활동을 우리가 잠깐 할 겁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어, 선생님은 선생님이랑 어렵지 않냐 하고 반문할 수 있지만 어, 개인적으로 뭐 미적분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마지막 주제는 요거예요. 그래프. 그래서 그래프는 저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너무 잘해요.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함수의 그래프 아니냐는데 여러분들 좀 아쉽지만 이산수학에서의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와 전혀 1도 관련이 없습니다. 아쉽죠. 그래서 이제 내용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어떤 이제 그래프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점과 선으로 연결된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점이 세 개 있고 이렇게 이제 두 점을 있고
아니면 이런 식으로 또 이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두 번.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냐면,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지점을 공장이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할까? 뭐 회사 본사라고 할까? 그다음 여기는 시장이라 합시다. 시장. 그러면은 회사에서 공장까지의 어떤 연결 관계, 회사와 시장, 공장에서도 시장 연결돼야 되겠죠. 납품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이게 납품할 때 뭐 가중치를 둬요. 뭐 이만큼의 가중치, 뭐 3, 여기는 1, 뭐 3. 가중치 뒀을 때 공장에서 시장에 납품을 할 때 최대한 어떤 최소 비용으로 납품을 할 때 어떤 최적의 경로를 선택할 것이냐 할 때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합니다.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평면 그래프를 또 따로 배우고 그다음에 그래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오일러 그래프, 해밀턴 그래프, 그다음에 트리라고 합니다. 수영도라고 하는데 나무 그림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색 문제라고 합니다. 사색 문제는 뭐냐면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영국에 구슬이라는 어떤 이제 생물학자예요. 생물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지도상의 생물 분포도를 이제 지도상에 색칠을 하면서 구분을 하고 싶어서 지도에 색칠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상하다.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물감 4개 가지고 색칠을 구분해서 다 할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. 뭐 구역이 뭐 아무리 복잡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도 물감 오로지 몇 개냐면 네 개의 물감을 이용해서 인접한 부분은 다른 색깔 이용해서 색칠하는 게 가능하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과 뭐 컴퓨터 이용한 이런 증명 방법이 최근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색 문제랑 관련된 채색 다항식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요 대장정의 이산수학이 끝을 맺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중단원이 8개예요. 잘 보시면 대단원이 4개고 중단원이 8개입니다.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만났을 때 중단원 하나씩 끝맺음을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가 수업을 토탈 8번 하게 되겠죠. 그러면 8번 8회 해서 한 번 할 때 4시간이니까 48에 32시간. 근데 여러분들 요거 2학점 이수하기 위해서는 34시간입니다. 왜냐면 17주 곱하기 2시간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2시간은 여러분들 직접 자율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. 원격 접속 안 하고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수업하는 거는 8번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시고. 그래서 수업을 예정대로는 다 진행을 최대한 할 건데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출장이라든 어떤 연수나 이런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벌써 좀 일정에 차질이 벌써 생기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단톡방에 좀 안내를 드릴게요, 제가.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합시다. 수업은 언제 하겠습니다. 항상 의견을 물을 테니까, 좀 그거 좀 양해를 좀 미리 좀 부탁을 드리고, 그 다음에 항상 수업하기 전날, 오후에 제가 항상 단톡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내일 9시 수업합니다. 여기 알려드릴 테니까, 항상 까먹지 마시고, 여기 수업을 들어와서 잘 그 이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